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 어쩌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과 자연이 이어져 있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잔이 굿맨 글과 에르드 H. 스미스 그림이 함께하는 오즈무 진실. 웃음이 살짝 번질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제목, 너도 나도 오줌 싸요. 오즈무 진실. 글 수잔 E. 굿맨, 그림 에르드 H. 스미스, 옮기니 김신혜 님이고요. 출판사는 파랑새, 그리고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립니다. 표지 제목 아래에는 눈이 거다랗게 나와 있는 의사 선생님일까요? 개의 내장이 보이는 그림이 앞면에 나와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즈무 중요성을 재미있는 일화와 신기한 사실로 풀어낸 오즈무 진실은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오줌을 흥미거리로 여기며 관심을 보일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재미난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고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에서 했고요. 다음은 방구와 똥에 대한 책은 있지만 오줌에 대한 책도 있을까? 똥 진실의 작가이기도 한 수잔이 굿맨은 아이들이 오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빠져들어 열심히 읽을 만한 책이다. 북리스트. 오즈무 진실을 읽는 독자들은 재미있어서 대굴대굴 구르며 웃을 것이다. 서점에서 책을 읽어보는 사람들도 즐거울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재미있으니까. 커커스 리뷰에서 써진 거고요. 아이들은 오줌처럼 지저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주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심지어는 교육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끈 똥우 진실의 후속편인 오즈무 진실에서 수잔이 굿맨과 그림작가 에르드 H. 스미스는 특유 유머와 재치로 주목할 만한 정보가 가득한 책에 재미를 더한다. 북 디스크립션에서 한 말이 쓰여져 있네요. 그래요. 근데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꼭 알아야 될 소중한 이야기이니 잘 들어보세요. 내지안은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중요한 것들이 써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만 올라다 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비행기는 블루 아이스. 비행기 화장실에서 비행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블루 아이스인데요. 공중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건 비행기가 땅에 착륙했을 때에만 열리는 저장고로 들어간답니다. 그게 뭔지 알죠? 오줌이라는 뜻이에요. 오줌은 땅에 착륙했을 때 저장고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오줌에 젖은 아기 기저귀를 매번 빨지 않고 난로가에 널고 그냥 말려서 썼대요. 쥐들은 우드 어른을 오줌 냄새로 알아본대요. 에스키모는 먹고 나서 입을 깨끗이 할 때 오줌에 젖은 풀을 한 움큼 뽑아서 줬대요. 쥐 오줌은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쥐들을 우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특별한 쥐집을 지었어요. 그 장치는 나쁜 냄새가 21일 동안은 새어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나사는 쥐들이 우주에 있는 기간을
17일로 정했어요. 초고층 건물을 짓는 크레인 기사들은 수십 미터를 내려와서 오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사들은 도시락통과 또 다른 통 하나를 들고 조종실에 들어간답니다. 한 통은 채우고 한 통은 비우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인도 캘커타 동물원 사육사들은 코뿔소에게 오줌을 더 많이 누게 하는 약을 먹이다 잡혔어요. 사육사들은 사람들한테 코뿔소 오줌을 약으로 팔았대요. 1669년에 해닝 브란트는 오줌으로 실험을 하다가 13번째 원소인 인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쥐가 사람이 쓰는 약을 방광에서 만들어서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지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어요. 어부나 벌목꾼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끔 손에 오줌을 넣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농부들은 소 오줌을 목화에 뿌린대요. 그러면 오줌이 해충을 쫓아준답니다. 오줌이 흙에 떨어지면 비료 역할을 한대요. 노마 사람들은 오줌을 입안을 헹구는 양치질 물약과 치약으로 썼어요. 일본에서 농부들은 비료를 만들려고 오줌을 쌌대요. 고대 멕시코 아즈텍 의사들은 환자들의 위장병을 치료하려고 오줌을 마시게 했어요. 화장실에 나타내는 단어는 기관, 치관, 정랑, 통수관, jet간, 똥간, 해오소 등이 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3배나 더 길어요. 일본에 있는 어느 회사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등 6가지 소리 중에서 한 가지 소리가 나는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오줌은 온실가스 원인이기도 해서 뉴질랜드 정부는 농부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의 수대로 세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대요. 부두고 저주 중에서 유료병에 핀, 바늘, 손톱, 사악한 약초와 함께 희생자의 오줌을 넣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나무 구멍에 끼워 넣는 게 있대요. 그렇게 하면 희생자는 신장병을 앓는다고 해요. 수컷 코끼리는 암컷이 사랑을 할 기분인지 알려고 암컷 코끼리 오줌 냄새를 맡아본대요. 16세기에 영국인가 독일에는 금오초 마시기라는 걸 했는데 그건 건강을 위해 오줌으로 축배를 드는 거래요. 1963년에 브라질에서는 부두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배에서 내려야 할 땐 20%씩 체면 손상 요금을 더 달라며 파업을 했어요. 오줌의 진실 제목 아래에는 한 사람이 모자를 벗어 던지고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변기가 위에 있어요. 변기가 너도 나도 오줌 싸요의 변기가 있으니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한 눈으로 놀래서 개를 잡아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머, 이럴 수가. 오줌의 기본 태도를 확실하게 누느냐 마느냐, 역사 속 오줌 누기, 우주선에서 오줌 누기, 자연의 본능, 누가 많이 누나, 목마른 여행, 오줌으로 쓴 편지, 전쟁과 오줌, 자연의 보고, 오줌 탐정, 군대로 오줌을 보내세요, 만능 박사 오줌, 오줌 비누, 오줌 함정, 작지만 굉장한 일, 오줌 보고서, 이런 식으로 차례가 돼 있어요. 어머, 이럴 수가. 오줌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거지요. 오줌을 누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며 우유, 즙 많은 과일과 고기 몸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건 상상하기도 싫군요. 오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요즘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제약회사에서 심장약을 만들 때 오줌을 사용했어요. 오줌에 들어있는 유로키나제라는 효소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인 엉긴피를 녹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 오줌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려주기도 해요.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을 소치는 사람은 한밤중에 깜빡 졸다가 폭풍 몰아치는 소리 때문에 종종 잠을 깬대요. 사실 이 소리는 소떼가 한꺼번에 오줌을 누는 소리래요. 두려움을 느낀 소들이 곧 사자가 덮칠 거라고 소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위험하니 빨리 우리 소치는 사람 어떻게 해줘봐요. 1815년에 커머스호 제임스 라일리 선장과 선원들은 아프리카 해안 가까이에서 난파를 당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뜨겁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했지요. 먹는 물이 바닥나버리자 사람들은 낙타 오줌을 마시고 살아남았대요. 사람들이 오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오줌은 정말 놀라운 거랍니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진짜 시원한 낙타 오줌 목이 마르세요. 네, 난파를 당했을 때 필요한 물이 없으니 낙타 오줌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오줌의 기본. 오줌 한번 넣으시죠. 오줌의 모든 것. 음식과 음료수에 들어있는 물기는 오줌이 되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긴 여행을 해요. 맨 먼저 피 속으로 흡수돼요. 그러면 우리 심장은 피가 온몸을 돌도록 펌프질을 해줘요. 피가 심장을 지나갈 수 있게 말이에요. 매일 어른의 심장으로는 1500리터 정도 피가 지나가고 10살 된 어린이의 심장으로는 570리터 정도 피가 지나가요. 심장은 하루에 찌꺼기와 소금 그리고 4리터 정도 되는 물을 뽑아내지요. 이렇게 생긴 애비 소금은 저장소인 방광으로 보내져요. 어린이 방광은 자기 나이 1살에 28g 조금 더 되는 비율로 오줌을 모을 수 있어요. 어른의 방광은 2와 2분의 1 컵의 오줌을 모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한 컵 분량의 오줌이 방광에 모일 때마다 오줌이 마렵다고 느낀대요. 오줌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오줌의 색은 옅거나 짙은 노란색이 돼요. 하지만 부드러운 노란색은 비타민 B를 먹으면 네온사인처럼 밝게 변한답니다. 사탕무, 대황, 블랙베리는 오줌을 불그스레한 색으로 만들어요. 오줌이 몸속에 있을 때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고약해져요. 어떤 약은 오줌에서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해요.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재밌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들 중 절반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향수와 얽힌 이야기도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의 어떤 여자들은 테레빈유를 마셨대요. 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줌에서 장향이 나게 만들어줬거든요. 호호호. 1장 오줌에 대한 모든 것 입에서 방광까지 꿀꺽꿀꺽 식도 12지장 축축축축축 작은 창자 혹은 제멋대로 생긴 소시지 같이 보이죠? 네, 모세관을 지나 6배를 따라 가세요. 신장까지 신동맥, 신정맥, 신장 모양 강낭콩 왼쪽 신장이네 냠냠 신장이라 신장 모양 수영장. 2장 오줌에 대한 모든 것 가장 긴 여행을 해요. 신장에서 어디로 가냐 냠냠냠냠 수뇨관. 사상무는 오줌을 불그스레게 한 색으로 변하게 해요. 호호호. 심장은 하루 동안
1500리터 피를 펌프질해서 피가 몸 전체를 돌 수 있게 해줘요. 아유, 드디어 방광 저장고군요. 궤도를 확실하게. 남자는 서서 오줌을 누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대요. 고대 이집트와 아일랜드에서는 여자는 서서 남자는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 오줌을 누었어요. 아파치족 사람들도 그랬고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모두 앉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어요. 서서 오줌을 누는 것은 개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개하고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옛날 중국에서 귀족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서서 놓았어요. 기다란 빈 줄기 속에다 오줌을 넣어서 오줌이 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흐르게 했대요. 여러분도 왕궁에서 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200년 전까지 유럽 여자들도 옷 때문에 서서 오줌을 넣었어요. 긴 드레스만 입고 속옷은 안 입었거든요. 급하면 서서 오줌을 넣었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밖에서 놓기를 바랄 뿐이죠. 가끔은 서서 오줌을 넣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매년 225명 정도 남자들이 배 위에서 바다 쪽으로 오줌을 누다가 배에서 떨어져 죽는데요. 너무 많이 죽네. 225명이 뭐야. 누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직업은 어떻게 오줌을 누는지 궁금하게 해요. 옛날 넷적 기사는 갑옷을 입었어요. 상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무게가 30kg이나 나간다는 사실만 빼면 갑옷 한 벌을 입는 건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갑옷의 강철판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가리진 않았어요. 기사는 갑옷 자락을 걷어올리고 느슨하게 풀은 반바지와 속옷을 내리면 됐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오줌에 있는 산이 갑옷을 녹슬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기사들은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 말을 타기 전에 화장실부터 다녀왔어요.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어요. 혼자 비행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사실 전투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다행히 가방처럼 생긴 작은 시야통이 있어서 조종석에 앉아서도 오줌을 넣을 수 있죠.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들도 오줌 누기가 어려워요. 유괴소에 차를 댈 수도 있지만 가끔은 운전기사들만의 시야통을 사용한답니다. 3.8리터들이 통에 오줌을 누고는 길가에 던져버리는 거지요. 딱 한 달 동안 미국 워싱턴주 청소부들이 150km에 걸쳐 뻗어있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통을 1000개도 넘게 찾았대요. 하지만 더 큰 골칫거리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야통 안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걸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거래요. 녹 해결사가 또 다른 기사를 풀어주다. 녹 해결사. 녹이 뭐예요? 오줌이 묻어서 지금 갑옷이 녹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직업이 있네요. 역사 속 오줌 누기. 첫 번째, 선사시대. 우리의 원시인들이 들소와 털이 푹실푹실한 맘모스를 먹었다는 걸 알아요. 원시인들이 사냥감 그림으로 동굴을 꾸며 놓았고 또 인류학자들이 화석으로 변한 동물의 뼈를 선사시대의 쓰레기터미에서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원시인들은 어디에서 볼일을 봤는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줌은 아무런 화석도 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어디에다 오줌을 놓는지는 수수께끼 해요. 아마 동굴이나 바깥에다 했겠죠. 고양이와 토끼에서부터 라마와 누까지 많은 동물들은 볼일을 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원시인들도 그만큼은 똑똑했을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제국. 로마는 세계에 문명을 전했어요. 1세기에 로마는 반질반질하고 매끄럽게 만든 대지 속으로 으리으리한 공중 화장실을 지었답니다. 화장실 각 칸마다에는 밑을 씻는 데 쓰는 스펀지를 달아놓은 막대기와 소금물이 담긴 통이 있었어요. 이런 화장실을 쓰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노머시에서는 오줌으로 옷감을 하얗게 만드는 장사꾼에게 오줌을 팔아서 더 큰 돈을 벌었대요. 고대 로마에도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경고장을 붙여 놓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낙서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신들을 그려서 화장실을 꾸몄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뭐냐 하면요,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마커스 9월에 여기에 다녀가다. 정혜영 여기 있다고 오줌을 싸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호호호. 3월 15일을 조심해라. 1월, 2월, 3월 15일을 조심해라.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주피터는 요런 냄새가 난대요. 시제는 샐러드래요. 이런 희한한 글을 써놨어요. 세 번째, 유럽. 로마 제국이 망한 지 1000년도 훨씬 지난 뒤에 유럽은 화장실 같은 지독한 시간을 겪어요. 당시 유럽에는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더욱 사정이 나빴지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거리에서 사람들은 큰 통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망토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큰 통에 볼일을 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주위에 망토를 둘러 주었답니다. 집 아니라고 사정이 더 나을 건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예술가가 사람들이 구석에 오줌을 넣을 수 없도록 집을 소용돌이 모양의 계단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대요. 파리의 누브르 궁전은 한꺼번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연애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백작부인 공작 제독들은 다들 앞마당이나 복도 빈방에다 오줌 똥도 놓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침실용 변기에 볼일을 보고 그걸 창밖으로 던졌는데요. 길 가던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고 피해야 할지 땅을 보고 피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대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4. 백악관. 1776년에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평등이라는 혁명의 목표는 어쩌면 백악관의 설계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쓰는 화장실하고 일반 사람이 쓰는 화장실이 별반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때쯤 발명가들이 화장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백악관에는 화장실이 뒷뜰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지요. 1801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머리 위쪽의 빗물 저장 탱크에서 물을 내릴 수 있는 지금의 화장실과 비슷한 장치가 있는 작은 방을 2개 만들도록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장실들이 더 생겼죠. 하지만 성대한 파티에 온 손님들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했어요. 1800년대 후반 무렵에는 식사를 마친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실내에 있는 변기에 볼 일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여전히 꾹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지금 백악관에는 화장실이 35개나 있고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지요. 그래도 대통령 걱정 마세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전용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5번째, 미래. 한밤중이에요. 여러분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중얼중얼 화장실에 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여러분을 반기며 불을 켜주지요.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텔레비전은 끄고요. 늦은 밤에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되거든요. 미래의 화장실은 아주 똑똑하답니다.
목소리를 알아듣고 남자라면 변기 덮개를 올려주고 여자라면 변기 덮개를 내려주겠죠. 따뜻한 변기 덮개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덮개를 데워주기도 할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맞은 높이로 변기를 조절해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밑을 물로 닦아주고 말려도 주지요. 화장실 휴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또 화장실에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줌 그리고 똥도 분석을 할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낼 거랍니다. 여러분이 과일과 채소를 부족하게 먹었다면 슈퍼마켓에 주문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볼일을 마치면 화장실은 스스로 물을 내릴 것이에요.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핑계거리는 없겠죠. 자, 너것이 준비됐어요. 네, 불 켜주고 맛있는 거 과일도 먹고 솔잎향도 주고 변기도 깨끗이 치워주고 바쁘네요, 로버트가. 우주선에서 오줌 누기. 196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탄 로켓이 우주로 발사됐어요. 비행시간은 고작 15분이었죠. 그러니 누가 화장실 걱정을 했겠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 앨런 세퍼트는 이륙이 늦어지자 로켓 안에 앉아서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그만 오줌이 마려지면 뭐예요? 너무 급해서 참을 수 없게 말이에요. 결국 세퍼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간 사람인가 동시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복에 오줌을 싼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우주 비행사 안에 화장실에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각자 고무관에 이어진 깔때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이 깔때기에 오줌을 넣어요. 이 깔때기의 별명이 목말라군이라는군요. 이걸 이용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앉아서든 서서든 심지어는 둥둥 떠다니면서도 오줌을 넣을 수 있대요. 그래도 진공실에서 오줌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저장 탱크로 빨아들인대요. 그래도 진공실에서 오줌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저장 탱크로 빨아들인대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비행사들만 우주선 안을 떠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장 탱크가 꽉 차면 오줌을 우주선 밖으로 쏘아오래요. 이 오줌은 우주에서 얼음 결정체가 모인 구름 모양으로 얼어 별처럼 보여요. 우주 비행사 윌리시라는 그걸 오줌 성운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죠. 한 번은 오줌이 우주 비행선 몸체에 달라붙었어요. 우주 비행 관제소에서는 그게 우주선에 해를 끼칠까봐 몹시 걱정했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그걸 떼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 걸 망설였어요. 그 누구도 우주선에서 오줌을 떼어낸 사람이라고 알려지긴 싫었던 거예요. 결국 우주선은 로봇팔을 사용했지요. 우주에 물을 가져가려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오줌 안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걸려서 다시 쓸 수 있는 장치를 연구 중이래요. 꼭 사람 오줌이 아니어도 말이죠. 동물을 이용한 수많은 실험이 비행기 안에서 진행되니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어림잡기로는 G72마리의 오줌이 우주 비행사 한 명이 누는 오줌 모양과 비슷하대요. 목말라군? 네, 목말라군이 떨어지면 이렇게 무섭네요. 자연의 본능. 아가 오줌이 좋아요. 아가 오줌을 지금 먹고 있는가요? 박쥐과자. 오, 박쥐과자예요. O형. 액체를 마시고 액체를 내보낸다. 이게 바로 오줌을 누는 원리예요. 하지만 오줌을 누는 방법은 정말 가지각색이랍니다. 헛별박쥐는 저녁밥으로 2숟가락 정도 되는 피를 마셔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진수성찬은 박쥐 몸무게 반도 더 되는 양이에요. 끄덕 잘못하다간 무거워서 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헛별박쥐의 배뇨기관은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박쥐는 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2분이 지나면서부터 오줌을 누기 시작한답니다. 먹고 누고 다시 누고 먹는 거죠.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은 몸속에 담아두고 물만 버리는 거랍니다. 식사를 끝날 때쯤이면 박쥐의 몸은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져 있어요. 새우 오줌은 물기가 많지 않아요. 약간 딱딱한 오줌을 누는 건 날아다니거나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 새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딱딱한 오줌을 누는 것이 최고랍니다. 딱딱한 오줌은 알 속에서 공간을 덜 차지하거든요. 또 녹지도 않아서 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에게 해롭지도 않고요. 아기 곰들은 겨울에 태어나서 봄이 오기까지 둥굴 안에서 지내요. 갓 낳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나면 엄마 곰은 항상 새끼들의 엉덩이를 핥아서 오줌을 누게 하지요. 그리고 새끼 곰들이 눈 오줌을 마셔요. 엄마 곰이 집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지요. 누가 많이 누나. 쥐는 작은 동물이죠. 그래서 많이 마시지도 많이 누지도 않아요. 만약 쥐가 눈 오줌으로 밥 숟갈을 가득 채우려면 12마리가 하루 온종일 오줌을 누워야 될 거예요. 말은 쥐보다 훨씬 커요. 힘센 쥐마차용 말처럼 큰 말은 하루에 오줌을 17리터도 더 누운대요. 코끼리는 엄청 큰 동물이죠. 그런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워요. 하루에 49리터도 더 누운다나요? 코끼리의 오줌량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수컷 코끼리를 고르는 편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암컷 코끼리는 똥 오줌을 한꺼번에 같이 누는 일이 작거든요. 긴 수염고래의 방광은 오줌을 21리터나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수염고래가 하루에 오줌을 얼마나 누는지는 수수께끼랍니다. 바다에 싼 오줌을 재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목마른 여행. 사막에서 물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어요. 오줌 속에 있는 물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모압의 사막에 있는 거북이는 물기가 많은 식물을 먹어서 물을 얻어요. 하지만 사막에는 2년 정도는 되어야 이런 식물이 자랄 만큼의 비가 내려요. 사막의 거북이들은 어떻게 충분한 물을 얻을까요? 사막의 거북이는 자기 오줌을 모아놓아요. 거북이는 방광에 황금색 물을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저장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오줌 속에 있는 물이 거북이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쓸모없는 찌꺼기는 방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낙타는 사실 혹에다 물을 저장하지는 않아요. 물을 저장해야 한다면 그걸 오줌으로 만들지 않고 대부분 몸속에 저장해요. 그래서 낙타의 오줌은 바닷물보다 2배는 짜대요. 그리고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낼 때는 다리 여기저기에다 놓여 다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또 낙타는 물이 많이 있는 곳을 찾으면 배가 꽉 찰 때까지 마신대요. 낙타는 10분 동안 95리터나 되는 물을 꿀꺽꿀꺽 들이킬 수 있답니다. 오줌으로 쓴 편지. 동물들은 신문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마땅한 방법을 찾아요. 어떤 동물들은 오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한대요. 수컷들이 자기 구역의 가장자리에 오줌을 누는 것은 나랑 한방 붙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래요. 이런 행동은 고양이와 늑대들도 같아요. 흰 코뿔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개들이 이웃에 있는 나무 냄새를 계속 맡는 거랍니다. 동물들의 이런 습성이 아프리카의 들개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들개들은 초원에서 자기 영역이 점점 줄어들자 먹을거리를 찾아서 농장을 어슬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들개 오줌을 농장 언저리에 뿌려 오줌 물타리를 만들었어요. 들개들에게 엽총을 가진 성냥
농부들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 들깨 오줌. 들깨야, 너희들 오줌이다. 오지 마라. 영역 표시다. 동굴 쥐들도 자기만의 영역 표시를 해요. 동굴쥐는 자기가 사는 깊은 동굴 속에서 오줌으로 흔적을 만들어요. 이 오줌은 다른 동물들에게 저리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캄캄한 데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냄새 고약한 쥐도거든요. 남아메리카의 대구도 오줌으로 길을 표시해요. 하지만 이 오줌은 냄새랑 달라요. 이 조그맣고 갈짝거리기 좋아하는 대구 오줌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데 이 빛은 사람이 볼 수 없대요. 하지만 대구끼리는 볼 수 있대요. 다른 동물들은 이 오줌으로 만든 비밀 통로를 거의 알아낼 수가 없다니 참 다행이죠. 시베리아 줄다람쥐는 다른 동물의 오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해요. 다른 동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줄다람쥐는 기회만 되면 자기 몸에 뱀 오줌을 끼얹는데요. 만난 줄다람쥐 냄새가 아니라 뱀 냄새가 나면 다른 포식 동물이 얼씬거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 진짜 얍삽한 놈이네. 전쟁과 오줌. 수컷 하마는 나일 강변을 순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가끔 수컷 하마들끼리 마주치면 영역 다툼을 벌이기도 해요. 하마들은 서로 엉덩이를 마주 대지요. 그러고는 꼬리를 비행기의 프로펠러처럼 돌려서 코 있는 데까지 서로 똥이랑 오줌으로 범벅을 하지요. 이렇게 하고 난 뒤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전쟁을 치렀다는데 뿌듯해 하면서요. 새우 한 종류인 로브스터 수컷은 바다의 밑바닥을 누가 다스릴 것인지 결정할 때 서로 얼굴을 마주봐요. 우두둑 상대를 바스러뜨릴 수 있는 집게발은 다른 동물들과 치고받을 때 사용할 뿐이랍니다. 로브스터 방광은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오줌을 서로 얼굴에 품는답니다. 싸움에 진 로브스터는 상대방의 오줌 냄새를 기억한대요. 싸운 상대와 일주일 안에 다시 마주치면 오줌을 그냥 한 번씩 품는 것으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물러서라고 말하는 거죠. 로브스터들이 사랑에 관심을 보일 때면 먼저 행동하는 건 암컷이랍니다. 암컷 로브스터는 당당하게 걸어가서 수컷이 사는 동굴 안에다 오줌을 넣어요. 나 관심 있어요? 하고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연애 편지를 전하는 거래요. 대개는 수컷도 암컷에게 관심이 있을 테고, 그러면 수컷이 달려나와서 암컷을 안으로 맞아들이지요. 오줌을 전쟁과 사랑에 모두 쓴다는 건 처음엔 이상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줌은 어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순염소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절대로 자기를 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둔대요. 자기 배랑 가슴도 모자라 수염에까지 오줌을 적셔 놓는 게 바로 순염소거든요. 순염소는 자기 오줌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러니 가까이 있는 암염소들도 그러길 바라는 거지요. 고슴도치 수컷은 여자친구와 코 부비기를 한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자기 오줌을 끼얹어요. 분위기 있다고 하기엔 좀 별난 방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슴도치라도 끼얹는 방법을 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고슴도치를 끼얹으면 날카롭게 올라있는 칼날 같은 고슴도치의 털을 어떻게 안 수 있겠어요. 자연의 보고. 우리는 오줌을 쓸모없는 찌꺼기라고 부르지만 사냥꾼들은 사냥감에게 냄새를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몸과 사냥개에게 가짜 너구리 오줌을 뿌려요. 겨울에 공원 관리자들은 아름다운 상록수에 여우 오줌을 뿌려요. 그 냄새는 추운 밖에서는 거의 맡을 수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도둑들이 여우 오줌을 뿌린지도 모르고 나무를 훔쳤다가 낭패를 보지요.
훔친 나무들을 따뜻한 집 안으로 가져오면 그 냄새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지독하대요. 오줌을 철벅철벅 튀겨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영국에 있는 한 버스 회사는 도시의 스모그를 줄이는데 양오줌을 써요. 오줌 속에 있는 화학 성분이 화석연료가 만드는 배기가스 일부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질소와 증기로 바꾸어주거든요. 사람들은 잉크 얼룩을 지우는데도 오줌을 썼어요. 반대로 오줌은 물을 들 때도 도움이 된답니다. 문신에 쓰이는 염료를 만들 때 석탄제와 오줌을 섞어 써요. 면을 염색할 때도 오줌을 썼는데 청바지의 청색이 천에 남아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류머티즘을 치료하려고 오줌 속에 몸을 담그기도 했지요. 치즈 만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품에 톡 쏘는 맛을 내려고 오줌을 아주 약간 넣었다지 뭐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오줌 탐정. 오줌은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사람의 오줌과 땀 속에 있는 50개의 유전자를 냄새로 알아낼 수 있도록 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유전자들은 사람들에게서 각자 다른 냄새가 나게 한대요. 누군가의 냄새를 알아내는 일은 범죄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도둑이 자기 냄새를 남기고 간다면 목격자가 필요 없겠죠. 오줌으로 수수께끼를 풀기도 하지만 오줌은 수수께끼를 만들기도 해요. 옛날 로마 스파이들은 오줌을 공공문서의 줄과 줄 사이에 비밀을 적을 때 쓰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썼어요. 행간을 읽는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생겼다지요. 오줌으로 쓴 글은 문서가 뜨거워져야만 나타났대요. 수십 년 전에 오줌은 스파이 임무 일부였지요. 미국의 한 요원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인 브리즈네프가 화장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스파이는 서기장이 어느 칸을 쓰는지 신호를 보냈고 다른 동료 스파이들은 서기장이 무리를 내린 후에 변기 파이프에 남아있던 오줌을 뺐어요. 브리즈네프 서기장의 건강이 어떤지 알아내려고 오줌을 훔친 거예요. 군대로 오줌을 보내세요. 에이? 규모가 큰 군대에서 나오는 오줌의 양도 어마어마해요. 또 그 오줌을 치우는 것도 큰일이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화약을 만들려면 초석이라는 화학 성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남부군에게는 초석을 캘 광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줌은 있었던 거죠. 사람 오줌으로 초석을 만드는 방법도 알았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미국 남부 승려들에게 오줌을 모아달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에는 용액을 모으기 위해 큰 통을 실은 마차가 돌아다닐 겁니다. 라고도 쓰여 있었죠.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은 자기 오줌을 썼어요. 1915년 4월에 독일군이 처음으로 독가스를 무기로 쓰자 오일좀 연합군은 최초 방독면을 발명했어요. 바로 오줌을 흠뻑 적신 천을 코와 입 주위에 묶는 거였어요. 오줌 속에 있는 화학 성분이 군인들이 독가스에 중독되기 전에 도망칠 기회를 주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오줌은 종종 쓰여요.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의 짐 무게를 줄이려고 미국 군대에서는 말린 식품이 든 주머니를 줘요. 식사 시간이 되면 군인들은 그 주머니 속에 수분을 넣어야 하죠. 첫 번째 방법은 물이에요. 물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간에 주머니에 말린 식품을 불려주거든요. 하지만 이도 저도 없을 때는 오줌으로 대신하면 된답니다. 만능 박사 오줌. 의사들은 무슨 병인지 알아내는데 늘 오줌을 썼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에 걸렸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의사들은 모래 위에 오줌을 부어서 거기에 벌레들이 모여드는지 보기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지요. 당뇨병은 오줌을 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꼭 찍어서 맛을 보는 의사들도 있어요. 요즘 영국 의사들은 오줌을 활용하는 일을 동물에게 맡기기도 해요. 개들 중에서 사람은 오줌 냄새만으로 암을 찾아내는 종이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데 오줌을 썼어요.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당나귀 오줌으로 정신병을 고치려고도 했고요. 어떤 의사들은 열을 내리려고 환자의 오줌으로 삶은 달걀을 개미탑에 묻었대요.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은 귀에 따뜻한 오줌을 붓고 천으로 귀를 틀어막아서 귀아리를 고쳤어요. 오줌은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병균이 옮는 것을 막는데 진짜로 도움이 돼요. 오래전에 한 검술사가 결투를 하다가 코가 약간 잘렸어요. 그때 의사가 잘린 코를 주워서 거기에 오줌을 누고는 재빨리 제자리에다가 꼬맸대요. 코는 깨끗하게 나왔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줌을 약으로 써요. 만약 바다에서 해파리에게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변으로 나와서 물린 자리에 오줌을 놓아야죠. 오줌의 독 덕분에 쏘인 곳이 아파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정말요? 독일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해파리에 물린 상처보다 더한 것을 치료하는 데 오줌을 써요. 자기 오줌을 매일 마시는 거죠. 그게 감기와 암, 대머리까지도 고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라는 나라에서는 오줌을 마시는 일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라고 해요. 오줌 비누. 요즘 사람들은 오줌이 묻으면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줌은 최초 비누 중 하나였어요. 오줌이 공기와 섞이면 오줌의 일부분은 암모니아로 변해요. 이 암모니아는 세제를 만드는 재료랍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잿물을 모아두는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줌을 큰 통에 넣고 재와 함께 섞었지요. 빨래하는 날이면 잿물을 모아둔 창고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뺐어요. 그리고 오줌 속에 있는 또 다른 화학 성분이 표백제 역할을 해서 옷은 더 희고 깨끗해졌죠.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헹구긴 했으니까요. 북극에는 물개에 기름이 묻은 접시를 설거지할 눈을 녹이거나 요리할 때 쓸 연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개수통에 오줌을 넣어요. 설거지를 하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줌으로 몸을 씻기도 해요. 이누이트족은 닫힌 텐트 안에 있는 뜨거운 돌에 오줌을 넣어서 생기는 전기탕에서 목욕을 해요. 인도와 동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아주 귀하기도 하고 너무 더럽기도 해서 지금도 소 오줌으로 목욕을 한대요. 수세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 기부인들은 오줌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나서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많은 기부인들이 손을 부드럽게 하려고 손에다 오줌을 넣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 오줌을 쓰기도 했고요. 21세기인 지금은 손에 오줌을 넣진 않아요. 실수였을 때만 빼고요. 대신 피부를 매끄럽게 촉촉하게 만드는 오줌이 있는 성분을 실험실에서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요소라고 불릴 만큼 안전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크림과 로션에 넣지요. 최고 오줌만 받아요. 네, 그 오줌으로 무엇을 하냐? 슉슉슉슉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시 비누회사 100% 자연산 오줌 함정. 치누크 인디언들은 도토리를 5달 동안 오줌에 담가서 치누크 올리브를 만들었어요. 옛날 유럽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스트를 찾기 전까지 빵을 잘 부풀리려고 오줌을 썼고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우유에 소오줌을 섞어서 마신대요. 나비는 꽃에서 꿀을 마셔요. 하지만
나비는 오줌에 흠뻑 젖은 이파리들과 웅덩이를 보기만 하면 그리로 팔랑거리며 날아가지요. 나비에게 오줌은 비타민 얻을 수 있는 최고 음식이거든요. 슬록은 오줌을 아주 좋아해요. 달리 소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대요. 시베리아 사람들은 썰매를 끌 슬록을 잡고 싶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바지만 끓이면 된답니다. 슬록이 당장 달라들 테니까요. 이누이트족도 얇은 얼음판을 덮은 함정으로 야생 슬록을 잡았어요. 야생 슬록이 함정으로 따라오도록 오줌을 긴 줄 모양으로 누고 얼음판 위에는 조금 더 뿌려 놓으면 됐죠. 슬록은 이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함정 안에 빠지기 전까지만 말이에요. 곰은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오줌을 전혀 안 놓아요. 대신 재활용을 해요. 곰은 몸속에서 오줌을 단백질로 바꿔서 그걸 먹이로 삼는데요. 슬로가 거긴 함정이야. 얼음 위에 가면 빠진다. 작지만 굉장한 일. 화장수, 심장약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쟁의 무기까지 오줌은 확실히 우리 생활 전체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줌이 쓸모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아기는 양수라 불리는 액체 주머니 속에서 둥둥 떠다녀요. 아기가 점점 커질수록 주머니도 점점 커지고 양수의 양은 2배나 되지요. 엄마 뱃속에 있을 시간이 끝나갈수록 양수 중 대부분은 오줌이 된답니다. 이봐요. 아기도 어디에든 오줌을 누긴 해야죠. 아기가 오줌을 누는 건 중요해요. 오줌은 아기가 자라도록 도와주거든요. 아기는 오줌을 삼키고 오줌으로 내보내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아기의 폐와 기관을 운동시켜서 평생 아기가 먹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하루 일과예요. 표지 뒷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1917년 예술가인 마르셀 듀상은 남자용 변기에 사인을 하고 그걸 미술 전시회에 내놓았어요. 최근에 전문가 5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걸 현대미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작품으로 뽑힌대요. 오래전에 연금술사들은 오줌에서 금을 찾으려고 했어요. 금 때문에 오줌이 노랗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줌에서 동력을 얻은 종이 건전지를 발명했대요. 아직 노트북 컴퓨터를 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짧은 응급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대요. 새들은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오줌과 똥이 함께 나오지요. 의사들이 가진 페니실린 양이 너무 적어서 처음에 환자에게 실험할 때 의사들은 환자의 오줌으로 나온 페니실린을 다시 환자에게 줬대요. 우주에 떠 있는 동안 오줌이 마르면 오줌을 누러 우주선으로 돌아오는 대신 우주 비행사들은 1리터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저귀를 찬대요. 인도 전 수상인 모랄지 대사이는 99살까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건 자기 오줌을 매일 0.5리터씩 마신 덕분이라고 말했대요. 싱가포르에서 공중 화장실을 쓴 뒤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거래요. 비밀 요원들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벌금을 낼 용지를 준다나요?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자기 머리에 발라서 대머리를 고쳐보려고 했대요.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 42%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접어서 쓰고 33%는 꼬깃꼬깃 뭉쳐서 쓴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두 방법을 모두 쓰거나 손에 둘둘 감아서 뒤처리를 한대요. 전설에 따르면 윌터 롤리경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물 웅덩이를 지날 수 있게 망토를 깔아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물 웅덩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슴이나 마르모토 등 다른
초식 동물이 정원에 얼씬거리지 않게 하려고 육식 동물의 오줌을 흩뿌려 놓는데요. 뱀은 방광이 없어서 오줌이 만들어지자마자 내보내요.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서보다 더 적게 마셔도 오줌은 더 자주 마려워요.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액체가 위쪽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헷갈리는 거래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람들의 67%가 수영장 안에서 오줌을 넣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대요. 아니, 적어도 인정하긴 했대요. 아메리칸 스탠드사는 6리터 물을 내려서 스펀지 31개 혹은 천으로 된 냅킨 16장을 내려 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화장실을 지었어요. 100년 전에는 화장실 휴지가 그다지 부드럽지 않았어요. 사실 한 회사는 가시가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오줌을 누려고 저녁 만찬 때 자리를 뜨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집주인의 딸은 요강을 준비했다가 볼일 보는 일을 도왔대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오줌 누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대요. 실험 결과 변기의 변기 덮개와 탁, 전화, 컴퓨터의 키보드 표면 등을 포함한 12군데 중에서 변기 덮개에서 세균이 가장 적게 나왔대요. 고양이 오줌은 자외선과 적외선 아래에서는 빛이 난답니다. 이야기 끝! 어떠셨나요? 전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웃음이 나는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몸과 자연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순환하며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신비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조용히 품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